네, 지난 18일이었죠. 청와대가 관계기관과 함께 상속금융재산 통합지급 서비스 도입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번 제도 개선의 추진 배경부터 먼저 한번 짚어볼까요? 네, 우리나라는 2년 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습니다. 네. 또 최근 5년간 사망자 수도 연평균 34만 명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금융재산 상속 관련 민원이 금감원이나 권익위 많이 제기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금융재산 상속 과정에서 겪는 가장 불편한 점은 여러 금융기관을 방문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네. 이 과정에서 서류도 준비해야 하는데 금융기관별로 요구하는 서류의 기준이 다 달라서 불편이 매우 크다고 합니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청와대 공공갈등 조정 비서관실과 또 성장경제비서관실이 권익위 금감원과 함께 상속금융재산 통합지급 서비스를 마련했는데요. 네. 여기에 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반영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평소에도 국민의 민원을 보물창고로 여겨야 한다. 사소해 보이는 사안이라도 콩알을 모으듯 그 비정상적이고 비효율적인 일들을 최대한 많이 개선해야 결국 큰 변화로 이어진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상속은 누구나 한 번쯤 겪게 되는 일이지만 막상 닥치면 이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을 것 같아요. 그동안 이 상속 금융재산 처리하면서 국민이 실제로 좀 불편을 겪었던 가장 큰 부분들 어떤 점들이 좀 있었을까요? 상속은 사실 제가 현직하는 변호사로서 네. 저보고 상속 지금 제도 전체를 그 행정 시스템을 다시 쓰라고 쓸 것 같아요. 너무 문제가 많아요. 너무 문제가 많은데 지금 이슈가 된 게 그 금융자산이니까 금융자산의 한정에서 말씀을 드리면 금융자산. 예, 금융자산 가장 중요한 게 피상속이니까 돌아가신 분의 금융자산을 파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제 우리 부모님 이제 어쨌든 부모님이 보통 문제가 네. 되니까요. 근데 아버지가 무슨 예금을 갖고 계시는지 무슨 보험이 있는지 몰라요. 빚이 얼마인지 아시는 분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돌아가시고 나면 이제 어르신이 돌아가시고 나면 그때부터 확인을 해야 되는데 빨리 해야 되거든요. 근데 왜냐면 이 연체가 될 수도 있고 빚이 있는 경우는 그걸 자기들이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근데 네. 그리고 파악을 한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상속 재산 신고도 해야 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상속 포기를 해야 될 수도 있는데 파악할 방법이 너무 막막합니다. 이게 지금 아직도 현재도 지금 일괄해서 한 번에 조회하는 서비스가 일부 존재는 합니다. 한데 너무 불편해요. 너무 불편하고 전부 다 조회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기간도 한정돼 있고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나 이런 것들 증명하고 너무 어렵고 가장 큰 문제가 이게 반영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외국에 있는 분들은 방법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상속 관계된 지금 하는 케이스 중에서도 유럽 쪽에 거주하시는 분들 케이스가 있는데 이분들은 심지어 상속세 조회 같은 것들도 한국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에 거의 외국인 상태에서는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네. 근데 대리인을 세워서 하는 것도 절차가 매우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저희가 변호사가 대상 생기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복잡한 절차들이나 이런 불편함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가 어쨌든 또 이제 전자정부의 세계적인 그런 IT 강국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전산망이나 이런 걸 통합을 해서 정부가 좀 지원해서 잘할 수 있도록, 그다음 특히 외국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이런 문제에 있어서 좀 쉽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외국에 진짜 상속인이 한 명만 있어도 상속 이게 진행이 안 돼요. 보내고 문서 주고받고 하는 것 자체가 국제우편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되고 할 때마다 다시 해오세요 하면 또 한 달 지나가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또 통합해서 이렇게 일괄돼서 원스톱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 상속세까지 포함해서요. 세금 문제까지 포함해서 네.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있었어요. 저는. 여러 좀 절차가 복잡한 만큼 우리나라가 IT 강국이니까 좀 원스톱으로 한꺼번에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네, 그렇죠. 말씀이셨습니다. 돈을 사실은 이게 편리하게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 전 단계인 상속 재산 조회가 좀 법적 분쟁을 막는 첫 단추가 될 것 같아요. 막 받는 것만 있으면 모르겠는데 빚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분쟁이 좀 크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재산과 빚을 좀 투명하고 또 정확하게 좀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좀 방법이 있나요? 일단 지금 국가에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라는 걸 제공하고 있어요. 네. 이걸 통해서 상속인, 후견에 있는 사람들이 금융거래 내역,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가입 유무 이런 것들을 전자정부 시스템을 통해서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국에 있는 분들은 하기가 좀 어려운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조회나 이런 것들이 좀 제한되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본인 인증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외국에서의 접근 방법, 외국이 아니더라도 그리고 이게 많은 경우 어떤 일들이 있냐면 분쟁을 하다 보면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네. 계제를 놓쳤던 거예요. 아. 근데 이제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라면 이거를 뒤늦게라도 한 1, 2년 지난 후에도 어쨌든 그때라도 찾아서 해야 되는데 네. 저기 기한이 일단 정해져 있어서 일정 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조회가 매우 까다로운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런 민원들이나 이런 불편함들 특히 이제 저는 이제 현직 변호사니까 네. 현직 관련 사건들을 보면 저기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종합을 해서 네. 이런 것들을 좀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제도가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재산 조회를 마쳤다면 이제는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통합 지급 서비스가 진짜 힘을 좀 발휘할 것 같은데 이 상속인들이 은행 창구에 갔을 때 이제 실제로 좀 어떤 변화를 체감할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네, 이 원스톱 처리 시스템에 따라서 은행에 한 번만 가도 상속 금융재산 찾을 수 있게 되는 건데요. 네. 그 본인이 갖고 있는 금융재산에 대한 표준화된 서류를 갖고 한 번 은행에 방문하면 그 기관이 다른 금융기관과 그 서류를 공유하고 또 각 금융기관이 개별 심사를 거쳐서 상속인 저장 계좌로 상속인이 지정한 계좌로 상속예금을 이체하는 방식입니다. 상속재산 처리 절차 기준도 마련되는데요. 금융기관마다 요구하는 서류와 신청 양식이 달라서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았는데 네. 정확한 기준이 생기는 만큼 서류를 계속 보완해야 하거나 신청 양식 작성을 반복하는 일이 없어질 전망입니다. 또 내년 은행권을 중심으로 소액 상속 예금에 대한 시범 서비스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이 시범 서비스를 거친 후에 대상 금융기관과 또 금액에 대한 한도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네, 국민의 고충이 결국 행정의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국민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고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